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강의하면 끝날 것 같고요. 오성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시면 꼭 복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으니까 뭐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금성, 태백성. 요 약간 흰색을 띠고 있죠. 흰색으로 낭성의 색과 비슷하고 크기는 낭성보다 크다. 목성보다 크다. 태백성은 실제로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태백은 관이로는 서방이고 계절로는 가을이며 오행으로는 금이고 오상으로는 의이며 오사로는 은에 해당한다. 의가 어그러지고 말이 도를 잃으며 가을에 합당한 정치를 거스르고 금기를 상하게 하면 그 잘못에 대한 벌이 태백성에 나타난다. 별점을 칠 때 요 천문요초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을 참고를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태백성은 군대의 상인이 나아가고 물러남으로써 군대의 조짐을 보인다. 그러니까 병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뭐 태백주연이라 그래서 낮에 금성을 관측했다라는 기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꼭 그때 되면은 변방에 외적이 침범을 합니다. 태백성의 운행에 있어서 높고 낮음, 빠르고 낮고 빠름, 고요하고 조급함, 나타나고 숨은 등은 병사를 쓰는 데 있어 그대로 본다면 모두 길하게 된다. 태백성이 일러주는 대로 하면은 그냥 뭐 실패할 일이 없다. 서방에 떠서 궤도를 잃으면 범방 국가들이 패하고 동방에서 떠서 궤도를 잃으면 중국이 패한다. 제 궤도로 가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빛깔에 의한 조짐. 한낮에 태백성이 보여 해와 맞서는 것 같으면 천하의 혁명이 일어나 백성들이 임금을 바꾸고, 그러니까 대낮에 금성이 나타났다 이러면 야 이번에 한번 시도해도 하늘이 용서하겠는데 하고 이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조짐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허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를 기강을 어지럽힌다고 말하고 백성들이 요랑을 하게 된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러니 저걸 보세요. 그 조선 초기에는 저게 전부 다 이 천문이 과거 시험의 필수 과목이었거든요. 뒤로 가면서 작가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아예 깨버리죠. 그래서 내가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민화 전략입니다. 백성들이 자꾸 하늘을 아니까 아예 피곤한 거야. 왕이 실정을 하든 뭐 잘못을 하든 조짐을 보이든 백성들이 알면 일단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왕족들만 봤어요. 그것을 21세기 여러분들은 인터넷 핸드폰을 통해서 맘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뭐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회와 밝음을 다투면 강한 나라는 약해지고 작은 나라는 강해지며 항우가 번창하게 된다. 이 또 양면성으로 이렇게 또 쓰여지기도 합니다. 바람별과 된 조짐. 목성과 서로 범하면 객이 피하고 주인이 이긴다. 화성이 범하면 태자가 불안하게 되고 영토를 잃게 된다. 진성이 범하면 병난이 있게 된다. 이 오성끼리 부딪히면 좋은 것은 한 20%, 나머지 전부 다 좀 안 좋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달에게 들어가면 휘하의 병사들에게 임금이 죽으며 달을 범해서 빛이 뿔같이 나면 병난이 일어난다.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고대로부터 이러한 별의 움직임이 있었을 때 실제로 땅에서 이러한 일어난 것을 경험칙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봐요. 달이 왼쪽을 범하면 중국이 이기고 오른쪽을 범하면 나라가 이기게 된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으면 영토를 잃고 군대가 패하며 요성이 범하면 변방의 성에서 전투가 발생하며 객성이 범하면 병난이 일어나 장군이 죽게 된다. 이러니 세종대왕이 65명의 천문관을 두고 1일 5교대로 돌리면서 보고를 그냥 실시간으로 받았던, 얼마나 중요시 하늘을 중요시 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민족이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는 징후에 대해서는 진짜 왕이 징후만 딱 보면 어떻게 월대에 나가가지고 그냥
부복을 하고 그 병 움직임이 사라질 때까지 궁궐에 들어가지 않았다. 내가 저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백성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왕들은 알았다는 얘기지. 이 태백성에 관련된 용어 여기 일부 나오죠. 태백성이 한낮에 보이면 자주 차고 이스러지는 병개가 있게 되는데 차고 이스러진다 하면 영. 해가 남쪽에 있을 때 태백성도 남쪽에 있거나 해가 북쪽에 있을 때 태백성도 북쪽에 있는 것을 영이라 하는데 영이 되었을 때는 제후와 임금이 편안치 못하고 병사를 쓰며 진격하면 길하고 물러나면 흉하게 된다. 이 태백성을 우린 뭐라 그랬죠? 옛날에 개밥바락이라 그랬죠. 저녁에 개가 주인한테 배고파가지고 꼭 밥 달라고 할 때쯤 뜨는 별이라 그랬죠. 개밥밥이요? 개밥바락. 개밥바락이. 아, 몽몽 개요? 예. 아니 개. 개밥바락. 개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개명성이요. 예, 개명성이라고도 하고. 그건 좋은 얘기 아닌가? 개명. 모르겠다. 하여튼 시기가 그렇다고요. 시기가. 예. 축. 해가 남쪽에 있을 때 태백성이 북쪽에 있거나 해가 북쪽에 있을 때 태백성이 남쪽에 있는 것을 축이라고 한다. 축이 되었을 때는 제후와 임금의 근심이 있고 병사를 쓰며 물러나면 길하고 진군하면 흉하게 된다. 빈모. 태백성이 남쪽에 있을 때 세성이 북쪽에 있는 것을 빈모라고 하니 곡식이 자리고 대풍이 된다. 경천. 마땅히 나야 가야 할 때 나가지 않고 마땅히 들어와야 할 때 들어오지 않으면 나라가 패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경천이라는 것은 해가 빛나는 것으로 해가 뜨면 별이 없어져야 하는데 대낮에 하늘 한가운데 별이 나타나는 것을 경천이라고 한다. 이 태백성이 대낮에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또 일설에는 태백은 음한 별이므로 음성이므로 해가 동쪽에 뜰 때는 동쪽에서 져야 하고 서쪽에서 뜰 때는 서쪽에서 져야 하는데 오의 방을 넘게 되는 것을 경천이라고 한다. 또 한편으로 태백이 오의 방에 이르게 되면 이를 경천이라고 하니 그 재앙이 특별히 중대해진다고도 한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성, 수성. 이거 생긴 게 어떻습니까? 꼭 제 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나가지고 내 얼굴에 빵구가 뻥뻥 난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뻥뻥뻥뻥뻥. 진성, 수성. 검은색이고 목성보다 작다. 진성은 방위로는 북방이고 계절로는 겨울이며 오행으로는 수이고 오상으로는 지이며 오사로는 창에 해당한다. 지혜가 어그러지고 듣는 것이 도를 이루며 이 나라의 현자들을 등용하지 않고 임금이 독재를 한다. 겨울에 합당한 정치를 거스르고 추기를 상하게 하면 그 벌이 진성에 나타난다. 살벌한 기운이 되니 전투하는 상이다. 살벌한 기운이 되니 전투하는 상이다. 한 계절 동안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 계절이 조화롭지 못하고 4계절 동안 보이지 않으면 천하의 대기근이 된다. 그떨 시기를 놓치면 추위와 더위가 절기를 잃고 요즘 우리가 4계절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사절기가 사라져버렸죠. 얘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 혹시 또 해당하는 나라에 대기근이 들며 나가야 할 때 나가지 못하는 것을 격절이라고 하니 병난이 크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 궤도를 지키지 못할 때 제때에 제 궤도를 지나가지 못할 때 방수와 심수 사이에 진성이 있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고 방수와 심수 아이고 방수와 심수 요 사이죠. 요 사이 여기에 만약에 이 별이 위치하게 되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뜨거워짐에 조급하면 질병이 돈다. 평상시에는 변방의 국가들을 주관하고 또한 형법의 잘잘못을 주관한다. 진성은 태백과 함께 태양을 따라서 1년에 하늘을 한 바퀴 돌며 오성이 다 그렇습니다. 태양을 따라 도니까 1년에 한 번씩 도는 거죠.
충분에는 규수와 루수 사이에서 보이고 하재는 동정수에서 보이며 초분에는 각수와 항수 사이에 나타나며 동지에는 우수에서 나타난다. 또 진과 술방 사이에서 뜨고 축과 미방 사이에서 진다. 내가 이거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 인터넷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이 28수 개념 우리가 다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서에 보면은 뭐 기수와 미수 사이에 뭐 치유별이 뭐 지나갔다, 뭐 기수를 향해 객성이 진격을 했다 이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오신 겁니다. 왜? 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올려놨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과거 시험 보려면 이거 다 외웠어요. 이 별자리를 다 외웠다고. 외워서 고설했어요. 그거 내가 28수 보천가는 제가 강의를 안 했지만 그 사원절골에 된 하늘에 이렇게 걸음걸이처럼 내가 걸으면서 이 별자리를 이거 다음에는 뭐가 있고 이거 다음에 뭐가 있고 이거 다음에 뭐가 있고 이거를 깡그리 싹 외워서 과거를 봤다. 그걸 외우지 않으면 과거 시험 자체는 못 봤어요. 근데 뭐 그걸 과거 조선시대 과거 시험 봤던 그런 그 과거 시험생들이 특별히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도 그 뭐 고시 공부하거나 법전 통째로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똑같은 이치입니다. 빛깔에 의한 조짐. 노란색을 띠면서 작아지면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밝게 빛나면서 달과 서로 어울리면 해당하는 나라에 큰 홍수가 일어나고 노란색이 되면 오곡이 잘 있고 이것이 검은색이 되면 수해가 발생하고 푸르고 휘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다. 이거 완전히 저승사자 얼굴이네. 푸르면서 휘어지면. 참, 이 별의 색깔을 관측을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조짐을 예상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목성과 서로 범하면 황후가 업무를 꾸미고 이게 작년 1년 동안 천문이 전부 황후가 뭐 잘못되는 거다 이렇게 별점이 보이다가 올해 2월 달에 와서 그냥 갑자기 주군이 천문이 돌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나오니 이거 참 내가 답답해가지고 뭐 어느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이 상상은 되지만 형옥성이 범하면 태자가 잘못된다. 화성이 진성 또는 태백성이 범하면 병사들이 패배한다. 다른 별과 서로 만나 다투면 천하에 큰 난리가 일어나며 달이나 객성 또는 유성이 서로 범하면 주로 안사람이 악한 짓을 하게 된다. 그래서 왜 지구만 빼고 수, 금, 화, 목, 토 5성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요 5성이 방위와 계절, 오행, 오상, 오사는 어디에 해당한다. 이것도 좀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이제 다음 주는 여기 나오는 이제 5성 치루라는 5개의 별들이 모였을 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별점을 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5성이 서로 이렇게 붙었을 때 뭐 어떤 그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는 그거와 그 다음에 요 5성의 별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또 추가 설명을 조금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일, 월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원형으로 이해를 해야 되며 그 다음에 그것을 원형으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평면을 이해하면은 바로 우리 천문 현상이 내 손앞에 싹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강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뭘 범하면은 뭘 끊는다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관찰했을 때 그런 현상이 며칠 동안 이렇게 반복이 돼야 하면 그거 아닙니다. 그날 하루 딱 그렇게 하루. 그럼 놓치면은 이제 그 뭐 천문가는 맞아 죽는 거죠. 궤도를 예측을 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왕자가. 그러면은 세종대왕에 만들 때 그렇게 그러면 나빠 왕의 변보할 수 그럼 내가 이렇게 무슨 방비칙을 하면은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에 영조 대왕이 태미원에 객석이 침범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아침에 그냥 천문관 정무복을 받고 바로 근정전 월대로 나가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냥 무릎 꿇고 누워가지고 그 별이 지나갈 때까지 꼼짝을 안 하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먹는 것도 다 피하고 그게 조선왕조 실록에 적나라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거를 3일인가 4일인가 하니까 갑자기 별이 객성이 휙 사라져 버린 거야. 야, 우리가 천소리 났네. 그래서 그게 뭐라고 영조대왕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태미원의 객성이 침범해서 변방이 시끄러워지고 백성들이 어려워질 거를 뻔히 아는데 어떻게 왕실에 앉아서 내가 병따뜻하게 있을 수 있느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딱 하고 딱 물러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조회를 딱 하는데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하늘이 보인 징후는 그게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시 나타날 수 있으니 대비하고 또 대비하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 천선민족이 맞지. 그래서 내가 조선왕조 실록을 뒤져봤어요. 아유 그런 기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완전히 성경체 한 권이네. 오리지널 똑같다니까. 예. 그리고 딱 그 2인자의 난이 일어날 때 하늘에 징후가 있었거든. 천문관이 딱 얘기를 해. 왕 임금이 딱 지시를 합니다. 대비해라. 그런 것도 나와요. 교수님, 네. 예. 아까 화성이요. 예. 우리가 아까 뜨겁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지금 거리상으로는 지금 지구 바깥이잖아요. 예. 어떻게 더 뜨겁지? 뭐가요? 지화, 지구랑은 이제 화성인데 예. 태어나도 거리가 지구보다도 먼데 아니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해놨다고요. 전문 용처에 표목성이라고 해. 이걸 하는 별로 표현을 해놨다고요. 그럼 현재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인터넷 초보면 금방 나오죠. 얼마나 또 뭔지. 전 지구보다 거리가 먼데 네. 머니까 기온이 낮은 걸 더 알았지. 그거는 검색 한번 해보죠. 예.